여러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옛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을 평생 부정하며 살아온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핏덩이를 제 집 앞에 버리고 간 상간녀.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니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30년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제 뒤통수를 치다 못해 절 법정에 세우겠다며 고소장을 날렸습니다. 오늘은 제 평생의 정성과 사랑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배은망덕한 아들과 그 집안을 제가 어떻게 박살내기 시작했는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막 환갑을 앞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인생의 비극은 30년 전 평온하다 못해 고요하기까지 했던 어느 시린 겨울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대문 앞에 소복이 쌓여 있던 그날 새벽, 잠결에 들려오는 가냘픈 아기 울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대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바구니 하나와 얇은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 그리고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이하의 당신 남편 자식이다. 나는 키울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 알아서 키우든지 길바닥에 버리든지 해라. 상간녀라는 여자가 남긴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적을 수 없는 아나무인 격인 메모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추악한 외도, 그리고 내 집 문 앞에 짐짝처럼 버려진 남편의 사생아. 처음엔 그 바구니를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파출소에 맡기고 남편의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한 채 앙상한 손을 휘저으며 울고 있는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우는 소리조차 희미해진 그 작은 생명이 마치 저를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듯 제 손가락을 꽉 쥐더군요. 남편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배신당한 제 처지나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엄마라는 작자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진 이 가엾은 아이나 다를 게 없다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비극이자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결국 그 아이를 따뜻한 방으로 들였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제 친자식들에게는 이 아이가 남편의 사생가라는 치욕스러운 진실 대신 하늘이 보내준 입양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 아기는 엄마가 아는 분이 사정이 생겨서 우리가 맡아 키우기로 한 입양아란다. 이제 우리 집 막내 동생이야.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알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가슴이 아프겠니.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만 비밀로 하자. 너희가 형이고 누나니까 동생이 이 집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않게 엄마랑 같이 사랑으로 감싸주자. 알았지? 제 친자식들도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고 학원이며 유학이며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사생아 아들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피가 섞이지 않아서 차별받나 라는 생각을 1초라도 할까봐 오히려 친자식들보다 더 예민하게 챙겼습니다. 친자식들에게 새 신발을 사줄 때 그놈에게는 한정판 운동화를 사줬고, 친자식들이 성적 때문에 혼날 때도 그놈만큼은 기죽지 않게 따뜻한 말로 다독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받을 만큼 받고 있지만 솔직히 쟤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무리 입양했다지만 가끔 보면 우리가 서운할 정도야. 라고 친자식들이 입을 삐죽거릴 때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그 애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마음 알지? 쟤는 기댈 곳이 우리밖에 없잖아. 너희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었지만 저 아이는 가슴으로 낳아 더 조심스러운 거란다. 너희가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이해해줘. 그렇게 친자식들을 달래고 설득하며 30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쏟아질지도 모를 모든 부정적인 시선을 막아주는 든든한 성벽이었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제 친자식들이 용돈을 아껴 쓸 때도 그놈만큼은 기죽지 않게 넉넉히 송금해 주었고, 손발이 다 터지도록 일하면서도 그놈의 웃음소리 하나면 모든 고통이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청춘과 진심을 다 바쳐 그놈의 앞길을 비단길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던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30이 되어 장가를 가더니 제 남편의 그 추악한 피를 속이지 못하고 똑같이 외도를 시작하더군요. 아들 내외는 결혼 후 따로 살림을 차려 나갔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생신 때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직장 생활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사실 그놈은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면서 며느리에게는 오늘 엄마가 좀 적적하시다네. 나 엄마네 집 좀 들렀다 올게. 라며 저를 바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죠. 아들이 제 핑계를 대고 밖으로 놔두는 줄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집이지. 왜 그러니? 그러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더군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집에 누구누구 있어요? 그 사람 지금 거기 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긴 내 시아버지랑 나랑 둘이 있지. 요새 별일 없니? 남편은 왜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안 그래도 얼굴 본지 한참 됐는데 너희 둘이 다음에 집에 밥 먹으러 오렴. 저는 그저 다정하게 며느리를 챙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짧은 비명 같은 흐느낌이 들리더니 네, 알겠어요. 하고는 힘없이 전화가 끊어지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들은 며느리에게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다니까 나 오늘 엄마 집에서 자고 올게 라고 말하고는 다른 여자와 호텔로 향했던 겁니다. 제가 말한 시아버지랑 둘이 있다는 평범한 사실 한마디가 아들의 그 구질구질하고 추악한 거짓말을 단칼에 베어버린 결정적인 칼날이 된 것이죠. 그날 밤늦게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달려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여준 아들의 블랙박스 영상과 다른 여자와 나눈 카톡 메시지들. 그 안에는 제가 30년 동안 공들여 키운 아들이 아니라 제 뒤통수를 치며 가족을 속이는 추악한 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 저 죽고 싶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죠? 어머니 아프셔서 간다더니 라고 울부짖을 때 저는 시어머니이기 전에 같은 여자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을 불러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호두에게 꾸짖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지은 죄를 너까지 되풀이할 셈이냐?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를 팔아서 그 짓거리를 해. 당장 며느리 발치에 엎드려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라. 하지만 아들은 반성은커녕 의자를 걷어차며 제게 눈을 부라리더군요. 엄마가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들어?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 됐잖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꼬이게 생겼다고. 내가 누구랑 누굴 만나든 그게 왜 엄마 문제인데? 며느리 편만 들 거면 차라리 나랑 인연을 끊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그놈의 눈빛을 보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사실을 말한 저를 원망하는 그 뻔뻔함이라니요. 그놈은 제 면전에 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30년 동안 생색만 냈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내 뒤통수를 치는 건 엄마잖아. 라며 가르침을 뱉듯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30년 세월 그놈을 위해 쏟아부은 제 진심이 한순간에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통화한 내용이 이혼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자 그놈은 아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뒤 제게 배달된 서류는 감사의 편지가 아니라 고소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사생활을 공유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이를 며느리에게 유포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30년을 엄마라 부르며 제 가슴에 안겨 자란 짐승이 본인의 치부를 가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며 제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겁니다. 하얀 봉투 속에 적힌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온몸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라도 정성껏 키우면 사람 구실하겠지 싶었던 제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혹한 대가였죠. 그놈은 아직 본인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평생을 입양가인 줄로만 알고 그마저도 제가 비밀로 지켜줬으니까요.
고소장을 받은 날, 제 친아들과 딸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뭐라 그랬어. 머리 검은 짐승은 절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입양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참았는데 어떻게 자기를 키워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야.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엄마한테 날린 그 고소장, 그놈 목줄이 되게 만들어줄게. 큰아들은 당장이라도 그놈의 멱살을 잡으러 가겠다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막내딸은 제품에 안겨 엄마가 쟤 때문에 우리한테 미안해하던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눈물이 나. 이제 참지 마. 우리가 엄마 방패가 되어줄게 라며 엉엉 울더군요. 자식들의 그 뜨거운 분노와 슬픔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것은 가족이 아니라 독리를 숨긴 뱀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변호사를 만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놈을 위해 지출했던 모든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비, 송금 영수증, 결혼 자금 대여 기록, 심지어 매달 붙여주던 생활비 내역까지 그 모든 돈은 남편의 수입이 아닌 제 친정 부모님께 물려받은 제 개인 자산이었거든요. 30년간의 가계부와 은행 전표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며 저는 제 손으로 그놈과의 인연을 지워나갔습니다. 기록을 정리할수록 제 가슴 속엔 서늘한 복수심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여전히 제게 어머니 법대로 하자니까요. 내가 누구 자식인지가 뭐가 중요해? 30년 키웠으면 법적으로는 어머니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재산이나 내놓으라고 라며 비웃음 섞인 독서를 내뱉더군요. 그 오만한 미소를 보며 저는 준비해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30년 전 그 상간녀가 남겼던 빗바램 편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그놈 얼굴에 한 장씩 던졌습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법대로 하자. 그런데 너 착각하는 게 하나 있나 본데 너는 내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 자체가 없어. 너는 내 아들도 아니고 네가 알던 고귀한 입양아는 더더욱 아니거든. 너는 네 아버지가 밖에서 굴러먹다 낳아온 네 친엄마조차 너를 쓰레기처럼 집 앞에 버리고 간 사생아일 뿐이야. 네가 그렇게 당당하던 그 더러운 피가 바로 네 근본이라고. 결과지를 확인한 그놈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이거 가짜지? 나 괴롭히려고 만든 조작이지? 장난이지? 그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무릎이 꺾이는 광경을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엄마 소리 들었으면서 내 할 도리는 넘치게 다 했다. 오늘부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너를 내 호적에서 영원히 파내겠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명의의 아파트? 일주일 내로 짐 빼라. 안 그러면 무단 점거로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그동안 내 유학비, 생활비로 들어간 수억 원의 돈, 부모로서의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는 증거들 다 법원에 제출할 거니까 평생 빚쟁이로 살며 갚아라. 네가 좋아하는 법으로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제 친자식들도 옆에서 그놈을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야, 네가 고소 좋아한다며? 우리도 너 고소할 거야. 그동안 우리 엄마 마음고생 시킨 거, 우리 몫의 재산 축낸 거, 그리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거 전부 다 법으로 따져보자. 머리 검은 짐승이 어떤 비참한 대가를 치르는지,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놈은 진실을 안 뒤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와 문이 닳도록 두드리며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갈 데 없어요. 라고 빌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되어락 비밀번호는 바뀌었고 경비실에도 접근 금지를 요청했거든요. 며느리 역시 저와 손잡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저 짐승 같은 놈한테 단 한 푼도 주기 싫어요 라며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짐승에게 주는 것이 아님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놈을 버리고 간 친엄마, 30년 전 그 여자까지 찾아내어 30년치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제 친자식들의 말대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이제야 30년의 무거운 멍게를 내려놓고 제 진짜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선택이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저는 이제라도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한 줄이 사연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진솔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